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갓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우라와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우라와는 사간도스가 상당히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축에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공격력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슐츠가 빠진 이후로는 중앙에서의 수비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선발에서 슐츠가 제외된 3번의 매치에서는 7실점을 허용한 바 있고 사간도스같이 빠른 쇼난을 상대로 사고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키는데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베와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90분 내내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운이 상당히 따라준 매치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이전 3경기에서의 실점이 9골에 달하는 등 사간도스도 강하게 압박하는 활동량은 좋은 편이지만 공간 커버와 에너지 레벨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슐츠가 없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중앙 수비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사간도스도 틈을 내주는 플레이나 에너지 레벨을 관리하는 것,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와사키와 마치다의 경기입니다. 가와사키는 일단 최근 2경기에서 무실점 성과를 낸 모습입니다. 다만 지공 성향인 도쿄와 마리노스와는 달리 마치다는 상당히 빠르고 수비를 잘 해내는 유형의 팀입니다. 이미 비슷한 팀인 교토와 이와타에게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와타에게는 5골을 내주는 등 베테랑 위주의 라인업이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에서 열세를 당하고 있는 것이 꽤 아쉬운 모습입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300을 가동한 것이 결과적으로 패착입니다. 다만 기존 전술로 다시 돌아온다면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보던 플레이를 다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상대인 히로시마는 매우 빠르게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팀이라 경기력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가와사키는 기동력이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히로시마보다는 상대하기 쉬울 수 있는 팀입니다. 일단 가와사키의 지공을 막아내는 능력은 올 시즌 초반 상당히 잘 보여준 상태입니다. 공격에서도 기동력에서 강점이 있는 팀들을 가와사키가 잘 상대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나고야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나고야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핵심인 하창래가 이탈한 점이 상당한 타격입니다. 500으로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짜는 팀인데 올 시즌 초반 부진한 것은 수비진의 조직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겨우 조직력을 얼추 맞춘 상황에서 핵심 수비수가 빠지는 것이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상대의 낮은 라인으로 인해서 나고야의 역습도 잘 통할 가능성도 낮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쿠오카가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경우 미드필더진의 유려한 플레이가 있다면 돌파가 가능합니다. 지난 경기 비가 오면서 가시마도 지공이 어려웠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 나고야도 유려하게 점유를 늘려가면서 승부하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후쿠오카도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이기는 한데 사토의 대체자인 자이디가 3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는 등 폼이 좋습니다. 최근 3번의 매치에서 1대0으로 후쿠오카가 신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나고야도 현재 하창래의 부상이 신경 쓰이는 상황일 것이고 실제로 나고야가 초반에 헤맨 것은 수비진의 조직력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후쿠오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FC 도쿄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도쿄는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상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후쿠오카나 우라와 같이 수비를 1차적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이겼지만 가와사키나 고베 같은 팀에게는 졌습니다. 문제는 가시마도 상당히 중원과 전방에 힘을 꽉 주는 유형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마가 지난 경기에서 무득점이었던 것은 기상 상황 때문에 변수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지 웅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탓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비가 오면서 땅으로 가는 패스의 질이 좋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시마가 플래너가 망가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와사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기록하는 등 4-2-3-1 상황에서 중앙에 힘을 주는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인 팀입니다. 철저하게 앉아버리는 상대를 만나면 몰라도 도쿄같이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제법 강합니다. 중앙에서의 유려함을 갖춘 팀을 상대로는 도쿄가 약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가시마가 우천 때문에 고생했을 뿐 기본적인 플랜은 본인들이 점유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시마가 가와사키도 이기는 등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